쌤도 이거 어저께 풀어봐가지고 푼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하루만처럼 가까워.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12번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네. 이 그래프는 지금 이만큼 평행이동에서 올라와 있어요. 저기 페이지를 하나 씁시다. 아니다. 이제 보자. 모듈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이야기 좀 해줘요. 자, 얘는 이제 x축과 y축을 빨리 정하고 x축, y축 잡아놓고 지금 이게 두 주기인 거 알고 있죠? 설명 안 하고 넘어갈까요? 네. 주기가 이 범위는 2주기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축이 어디에서? 2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서 와요. 응?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아이고. 와이파이 비밀번호. 비밀번호 482입니다. 나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괜찮아. 이거, 이걸로. 시리가 알려주세요. 아, 네. 아, 네. 이거 사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 연락 주세요. 이거 표시 QR 찍을 수 있어요? QR이요? 아니, 그 사진 찍으면 돼요. 오. 오. 네. 자, 갑시다. 자, 12번부터 시작입니다. 두 주기고요. 여기가 2, 4, 6에서 3, 6까지 쭉 올라갔다 내려갈 거야. 편의상 그래프는 지금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그려놓고 할게요. 와, 망했다. 여기까지 가야 돼. 너무 짧게 그렸다. 한 주기. 자, 문제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두 주기를 그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평행이동 시켜야 되죠. 얼마만큼 평행이동 해야 되냐면 요 식을 보니까 얼마만큼이죠? A로 묶어내면 3A분의 파이니까 3A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쵸? 양수 A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간다고 생각하고요. 적당히 그려야죠, 이제. 그리고 나서 절대값을 붙였어요.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얘하고 y는 2하고의 교점이에요. y는 2하고 교점이면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네요. 어디까지 해서? 두 주기 동안에. 두 주기면은 어디에서 끝이 나냐면 어디죠? 여긴가요? 하나, 둘, 여기서 끝나네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두 주기면 여기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친구는 해에 포함이 안 되겠죠. 만나는 점의 개수가 n개이다. 그 n개의 점의 x좌표의 합이 39이다. m 곱하기 a를 구하시오. 자, 이 친구는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해들의 합을 구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 지금 주기가 이거 얼마냐면은 주기는 2파이를 a로 나누면 되니까 a분의 2파이가 한 주기고, 그렇다면은 간격만 한번 어떻게 보죠? 여기를 체크할까 그냥?
여기가 a분의 2파이. 나 이거 평행이동 안 시키고 봤는데 안 시키고 계산하는 게 더 편해가지고요. 자, 안 시키고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 얘를 이렇게 옮겨서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치환했다고 생각하고 볼게요. 치환했다고 생각하고. ax-3n파이, ax-3파이를 하나의 그냥 그 값이라고 생각하고 평행 a만큼 압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푼 거고요. 쌤이 이렇게 해서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리더라고. 여기에 있는 헤드를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헤드를 합을 구할 거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야 될 거고 요 놈이랑 요 놈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개수를 전부 다 한 번에 대칭성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4개의 친구 하나, 둘, 셋, 4개의 친구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놈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두 친구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걸로 합으로 구했습니다. 일단 AX라고 생각할게요. 여기 뒤에 있는 3X만 선생님이 신경을 안 쓸 거야. 나중에 헤들한테 전부 다 3파이를 해한테 전부 다 이거 좀 지우고 볼 겁니다.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이제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보자. 이렇게 있다라면은 주기가 아까 얼마였으니까 a분의 2파이였으니까 여기에 x좌표가 하나, 둘, 여기에 x좌표가 a분의 2파이이고 여기에 x좌표는 a분의 파이죠. 맞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sin x를 생각하면은 여기가 2분의 파이이고 여기가 파이이고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잖아요. 오케이? 나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sin x에서 a만큼 압축했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여기가 얼마가 돼? 2분의 파이인데 ab만큼 압축했으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a분의 1로 적을 거고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2분 5파이에요. 여기 있느니 2분의 5파이라고 쓰고 여기를 a만큼 압축했으니까 a분의 1을 곱해줄 거야. 이해되니? 자, 이 상태에서 헤드의 합을 다 구해볼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헤드 합을 다 구하면 이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파이 곱하기 a분의 1이 몇 개? 2개. 여기에 있는 친구들 4개를 다 더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을 4개를 다 더하면 2분의 5파이 곱하기 a분의 1이 몇 개? 4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됐니?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면은 a분의 파이에다가 a분의 10파이니까 a분의 11파이 나옵니다. 이거 다 더하면 a분의 11파이 나와요. 그런데 평행이동 했잖아요. 그쵸? 여기에 있는 점들은 평행이동을 했어. 얼마나 평행이동 했냐면 위에 이제 지울게. 얼마나 평행이동 했냐면 3a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전부 다 3a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실제 헤드는 각각 3a분의 파이만큼 더 커요. 다시 말해서 이 값을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실제 헤드는 알파가 아니라 알파보다 3a분의 파이만큼 더 커요. 평행이동을 다 오른쪽으로 3a분의 파이만큼 했으니까. 그럼 이것도 3a분의 파이만큼 크고 이것도 3a분의 파이만큼 크고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6개가 전부 다 3a분의 파이만큼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 해는 여기다가 3a분의 파이만큼 다 오른쪽으로 6개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실제 값은 각각의 해들이 3a분의 파이보다 크니까 이만큼 크니까 실제 해는 이만큼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값이 얼마예요? a분의 2파이예요.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하면 이 합이 a분의 13파이가 될 것이고 이 값이 39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얘를 풀면 이제 a는 3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가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선생님 썼던 방법은 그냥 평행이동 되기 전에 모양으로 해를 먼저 찾고 이렇게 6개 된다는 걸 찾고
평행이동이 됐는데 평행이동이 됐다는 말은 모든 해가 전부 다 이만큼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여기에 해의 합에서 이 커지는 값, 평행이동이 된 값을 6개를 더 추가로 더했죠. 해가 6개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 6이고 a는 3분의 파이가 되니까 둘이 곱하면 2파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복잡해지지 아니 계산이 많이 복잡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매번 막 고민해야 되고 카톡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별게 없으니까 일단은 놔둬보고 14번은 먼저 해볼게요. 시간이 남으면 13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번은 변수가 다변수 문제가 이렇게 14번부터 나와버리면 조금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방정식의 해가 GT계만큼 있다. 다음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래요. 한번 해보죠. 일단은 저 미분하고 해야 될 텐데 일단 그 전에 그냥 기억부터 해보면서 감을 한번 잡아볼게요. fx 3차 함수 인티그랄 t부터 x까지 x의 제곱에 x-1을 적분하는 것이 이거 적분했더니 얘가 0이 되는 것이 x라고 쓰면 안 되겠네. s의 제곱에 s-1 ds를 풀어서 이 값이 0이 되는 것이 과연 몇 개입니까? 이때 t 값은 1입니다. g1을 구하라 했으니까 t 값은 1이에요. t 값은 1. 한번 감을 잡아보자고. 그럼 쟤를 그래프를 그리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이거 적분하는 게 아니라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 0 이렇게요. 됐나요? 실제로 이 함수를 내가 hx라고 한다면 h'x가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아래쪽에 그려놓은 함수가 h'x니까 이 아이를 도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에다 다시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럼 여기는 감소하고 있고 여기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도함수의 그래프는 4차 함수인데 감소한데 살짝 멈췄다가 다시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됐나요? t 값이 얼마예요? 1이니까 h1 값이 0이죠. t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h1 값은 0. 그러니까 1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x축이 위치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니까? 한 개이기 때문에 기억은 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을 풀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저 아이를 하나의 함수로 놓고 그것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쉽지 않았어요. 15번에 대해서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14번은 좀 빨랐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이렇게 잡을게요. hx라고 잡을게요. 됐나요? hx라고 잡으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h'x가 fx가 되고 그리고 ht는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잡아놓고요. 일단 기억은 지워버려도 될까요? 기억은 일단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화면은 다 해결될 테니까. 네, 다시 한번 이 친구 밑에다가 쓰고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혹시라도 설명이 너무 빠르면은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문제량이 좀 많아서 일단 속도를 좀 높이고는 있습니다. 여기 실근의 개수 GT QQ. 자, fx는 0에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오케이? 안에 있는 속함수죠? 속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3개다. 대충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h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얘로 hx의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함수만 할 수 있죠. 자르고 자르고 자르면 여기서는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데 일단 머릿속으로 감소하는 폭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됐어요? 그리고 뭐야? ht가 0인데 t 값은 어디가 t인지를 모릅니다. 그쵸? 봐봐요. 내가 이렇게 할게. 얘가 t야. t가 결정이 되면 x축이 결정이 돼. 이게 hx. 잘 봐봐. t가 만약에 요야, 요 값이야, 요 값. 여기가 t야. 그러면은 실근이 몇 개가 되죠? 2개죠. 2개 하다가 3개가 되고, 그쵸? 실근 3개, 4개 하다가 3개. 다시 4개, t의 값에 따라 결정되니까 ht가 시작점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4개, 3개, 4개, 3개, 2개, 1개, 2개, 3개,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해역 개수가 달라져요. 이해돼요? 나에서 어떤 질문을 했죠? 교점의 개수가 3개인 게 반드시 존재합니까? 라고 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W자 모양에서는 당연히 교점의 개수가 3개인 게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때 만족한 t 값은 몇 개 있냐면 1개, 이 t가 여기 있어도 되고 1개, t가 여기 있어도 돼 2개, t가 여기 있어도 돼 3개. 이해되니? 이 모양일 때에도 3개인 게 고요. 3개가 있고요. 아래에도 존재합니다. 3개인 게. 아래에도 존재.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반드시 최소한 하나는 존재하니까요. 니은번은 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유추하는 문제예요. 자, 디귿번 봐볼까요? g, t에서의 극한값. t에서의 극한값하고 t에서의 함수값이 합이 6개이다. 자, 맞니? 잠시만요. 오늘 크리스피 쌀가자. 그래서 내가 고맙잖아요. 이거 시청 그 안에 나는 제일 코코아도 있거든. 그래서 너무 코코아 좀 써가지고 속이 치는 적당한 아몬드 줄 알아서 근데 내가 그냥 갖고 아니 그냥 약간 갖고 오잖아. 진짜 약간이거든. 내가 그래서 나 주려고 챙겨오는 거야. 걔가 소리 지르고 진짜 좀 약간 좋아해? 아니 몰라 맨날 약간 들고 있는 거야. 자꾸 먹을래? 이러면서 싸우자. 약간 들깨잖아. 왜 이하를 알아? 하늘 셀리 하늘도 있어. 자, 계속해서 보죠. 자, 이걸 찾아야 돼. 자, 저걸 만족시키는 실수 b의 값이 0과 3분이다. 왠지 이거 의심이 되는 것은 좀 특별한 모양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 함수가. 그쵸? 일단 여기에서 한번 먼저 따져보면은 여기에서의 극한값은 얼마예요? 지금? t가 여기 있을 때 극한값은 왼쪽 오른쪽 극한값 얼마? 여기 있을 때 t가 2죠. 2. 함수값도 2예요. 교점이 2개니까. 여기 위쪽 아래쪽도 2개니까 여기 4개밖에 안 되겠죠? 근데 얘가 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이것의 좌극한, 여기서 좌극한 게 t가 왼쪽으로 가야 좌극한이야. 이 좌극한은 얼마고? 2고 우극한은 얼마니? 4야. 자, 다시 한번. 좌극한은 교점이 2개, 우극한은 교점이 4개예요.
그 함수값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얘는 아예 안 되고 이 아래로는 지금 함수값과 극한값이 전부 다 연속이니까 4개 4개니까 8개가 되니까 안 돼.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서의 좌극한 얼마예요? 4예요. 여기에서의 좌극한은 4. 우극한도 4예요. 함수값은 3이니까 7개니까 안 되네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4개 나올 거고 여기서는 좌극한 4, 우극한 4, 함수값 3 안 돼요. 여기에서는 좌극한 4, 우극한 2 안 돼. 여기서는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이 모양은 안 될 것 같고, 그치? 분명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 그래프가 좀 특별하면 되겠다. 어떤 그래프가 의심이 되죠? 저 최소 극소값이 똑같은 거. 그렇지. 완전 대칭 형태가 의심이 돼야 돼요. 그걸 의심이 됐으면은 그 상황을 그려봐야지. 아,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떨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는 좌극한 2 맞아요? 우극한 4 안 돼. 여기 안 될 것이고 여기 봐볼까? 좌극한 얼마죠? 4 우극한 4 함수값? 되네요. 돼. 여기서는 좌우 둘 다 4 함수값도 4니까 안 돼. 여기에서는 좌극한 4 우극한 4 함수값 3 안 돼. 여기 돼. 아까 똑같으니까. 이 그래프야. 딱 2개밖에 없어 지금 이게. 아, 이 상태이고 그때의 B값이 0하고 3이니까 그때의 B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 값이 T가 얼마일 때, T가 0일 때, T가 3일 때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면은 네, 해결이 되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완벽한 좌우 대칭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2분의 3이 돼야 돼서 이 fx는 x에 x 빼기 2분의 3에 x 빼기 3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다 4를 대입하면 4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1이 되어서 10이 되겠네요. 12가 나오지 않네요. 최근에 학답형 문제가 하도 기억력인 디귿으로 찍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 평가원 문제에서는 기억력인 디귿이 나오지 않게 보통 디귿을 보이다 참으로 줬는데 디귿이 참이 아니게끔 나오다가 다시 요즘에는 기억력인 디귿이 되게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시. 그건 역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됐나요 이거? 전부 다 과거의 결론들을 가지고 미래를 이룰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평가원도 같은 대응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네, 절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막 찍기 방법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알려지는 순간 끝이야. 이미 너희들이 알았다. 그럼 그걸 못 쓰는 거야. 평가원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빈틈이 있을 때가 있었어. 빈틈이 있을 때가. 특히나 21번 문항일 때 20번까지 숫자를 봤는데 뭐 4가 4개, 5가 1개 뭐 하여튼 숫자가 부족한 게 있거든요. 22번 답이 그거였거든요. 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SN이 첫 번째 항을 뺀 나머지가 등차 수열인 I죠. 그쵸? 첫 번째 항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항은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 Q가 정해지지 않아서 자연수라는 것만 알아. 등차 수열이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등차 수열에서 뭐죠 이게? 항번호가 다르면 SN 값도 무조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항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P의 초수가 P1. 아이고 여기서부터 일단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문자가 많아요. 진행조차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식을 먼저 정리부터 할게. 일단 SN을 가지고 일반항 AN을 먼저 구해볼까? 등차수를 가지고 일반항 AN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2n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3이 있다. 이걸로 일반항을 잡으려면 첫 번째 항을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항 구할 때에는 일반항 구할 때에는 이거 보지 않고 구해요. 일반항 구할 때는 이거 보지 말고 바로 뭐 SN을 미분하면 여기 앞에 있는 게 공차의 절반이었으니까 바로 뭐로 시작하고 4n으로 시작하고 첫 번째 항으로 뒤에는 상수항을 잡았어요. 첫 번째 항 1 대입하면 6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돼? 2 이렇게. 단 이건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이야기였고 첫 번째 항은 이제 마이너스 3을 고려해서 또는 그냥 S1 자체가 A1이니까 뭐 2 더하기 4 마이너스 3으로 첫 번째 항 따로 잡았단 말이에요. 맞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저것으로 AN을 먼저 구해내면 AN은 2PN 먼저 쓰시고요. Q를 보지 말고 이것만 가지고 첫 번째 항을 잡아야 돼요. S1이 얼마냐면 P-36이야. 여기다가 1 대입했을 때 P-36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36 이렇게 써야 돼요. 어서와. 이게 일반항 AN이고 얘는 단지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저 Q값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자유롭다. 얼마든지 큰 숫자, 얼마든지 작은 숫자를 만들 수 있다. A1이 얼마가 됩니까? P-36 플러스 Q. 일단은 뭐 이렇게 AN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P의 최소값. SN은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입니다. SN은 2차 함수인데 어떤 자연수에 대한 함수값도 같지 않게 나온다. 라는 말 뜻이 뭐냐? SN의 그래프를 적당히 그릴게요. 위로 볼록이 될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P가 양수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오케이. 축을 보실래요? 축? 이 SN의 축? 축이 얼마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p분의 마이너스 36이니까 p분의 18이 축이에요. 됐나요? p분의 18이 축이야. 그러니까 한 가운데가 p분의 얼마가 있어? 18이 있다는 뜻이고 어떤 자연수 항도 같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i번째 항이 있으면 j번째 항도 같게 만들 수 있죠. 이게 등차수를 하면 2차 함수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죠. 이해되니? 이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i와 j의 중점이 뭐이면 안 돼요? p분의 18이면 안 돼요. i와 j의 중점이 p분의 18이면 안 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p라는 친구는 이무의 자연수의 합, 이무의 자연수의 합을 36으로 나눠서 못 만들어. p도 자연수니까. 다시 말해서 p는 누구의 약수가 아니죠? p는 36의 약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IJ는 이미의 자연수 다 쓸 수 있거든요. 모든 자연수니까. 어떤 자연수의 합으로도 나눠지지 않아야 돼요. 오케이? 뭐 1은 가능하겠죠. 자연수 1을 못 만드니까.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숫자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6의 약수가 아닙니다. 물론 2도 가능하죠. 1, 2는 쓸 수가 없으니까. 1 더하기 1은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수가 있으니까. 2는 가능해요. 근데 가장 작은 수를 찾으라 했으니까 약수가 아닌 건데 그러니까 P가 36의 약수가 안 돼야 되니까 1, 2, 3, 4, 뭐 6, 뭐 있어 9 이렇게가 안 되는데 어차피 이것을 만족하는 P 중에 가장 작은 P를 찾으라고 이걸 만족하는 P, 자연수 P 중에 가장 작은 P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1은 안 되거든요. 1이 되려면 이게 36이 되니까 2도 안 돼. 18 3 안 돼. 12 4 안 돼. 9 안 돼. 다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36 i하고 j를 대해서 36 만들 수 있고 i하고 j를 대해서 18 만들 수 있고 i하고 j를 대해서 12 만들 수 있고 이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걸 제외하면
첫 번째 나온 숫자가 뭡니까? P가 5예요. 5. 그러면 가장 작은 P는 키가 가장 작은 P는 1, 2, 3, 4, 6구들이 안 되는 자연수니까 가장 작은 P는 5입니다. 5. P는 이해돼요? P는 이런 숫자가 안 돼요. P가 1이 되면 I 더하기 D가 36인데 36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P가 2이면 I 더하기 J가 18인데 얼마든지 더해서 18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 P가 P1이 그러니까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가 얼마일 때? 5일 때. 이제 정해줬어요. P를 정해줬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을 좀 더 정리해서 다시 쓸 수 있어요. P가 5니까 10n에 마이너스 41 A1은 마이너스 31 플러스 Q 이렇게 이제 쓰는 게 가능해지고 다 왔습니다. 이제 절대값 AK가 누구보다 작아야 되냐면 첫 번째 항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절대값 10n-41이 마이너스 31Q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냥 A1이라 쓸 경우에는 오케이. 이걸 만족하는 게 3개만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게요. 10n-41은 대충 어제였나요? 그제였죠. 대충 보는 눈이 필요하다 했고 대충 보자면은 이 아이는 여기가 얼마? 4가 될 테니까 사실 여기가 4.1인가요? 4.1이 되고 그럼 가까운 것들이 A1보다 작은 게 3개만 있어야 됩니다. Y는 A1보다 작은 게 3개만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고 4가 작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은 여기 있을 거고 5는 더 가까이 있겠네요. 이렇게 6은 이쪽에 있어야 돼요. 2도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3, 4, 5가 왼쪽으로 이 축에 대해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5가 더 작습니다. 3보다. 되니? 3보다 5가 작아. 4도 작아. 그 다음 큰 게 3이야. 그 다음으로 큰 숫자가 바로 6이죠. 6. 그 다음에 이제 2가 되고 엄청 큰 거. 그러니까 A1은 요 사이에 존재해야 A1보다 작은 게 몇 개만 존재해요? 3개만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3 n에다가 3을 대입한 값 여기 n에다가 3을 대입한 값보다는 더 커야 돼요. n이 3일 때보다는 더 커야 돼요. 3 대입하면은 절대값 30-41인데 얘보다는 A1이 더 커야 되고 n에다가 누구를 대입한 거? 6을 대입한 것보다는 더 값이 A1이 크거나 아니죠. A6이 더 커야 되니까 A1보다는 6을 대입한 게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같아도 상관없어요. 같아도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3개밖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이것만 계산하시면 끝이 납니다. A1이 마이너스 31 플러스 Q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Q는 커야 돼. 제 얼마야? 41, 42, 42보다 커야 되고 Q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얼마죠 이거는? 19에다가 31을 더하면 50. 그래서 Q는 42보다는 커야 되고 50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들이 가능하고요. 이것들을 다 더하는 게 정답입니다. 43부터 50까지. 숫자는 다 해서 8개가 되고 8개는 43 더하기 50이 다 해서 몇 개? 4쌍이 있는 거니까 93 곱하기 4가 되어서 4, 9, 36, 37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쉽지 않았습니다. 절대 쉽지 않았어요. 네, 한 번만 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카톡 풀리면 보낼게요. 이 페이지 전체가.
자, 이 아이는 일단은 2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요. 말 너무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자면 SN이 나와 있으니까 AN을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AN 구할 때에는 빼는 방법도 괜찮고 아니면 등차수의 합을 우리가 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Q값 때문에 A1의 크기는 매우 자유로운 상태이다.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는데 SN 자체가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그려놓고 축을 알고 있습니다. 축이 P분의 18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I하고 J가 같아지려면 이 I, J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면 P분의 18에 대해서 대칭이면 같아지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I와 J의 평균이 뭐가 아니면 된다? P분의 18이 아니면 된다. 그걸 정리해봤더니 P는 36의 약수가 아니어야 되는데 36의 약수가 아닌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숫자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을 P1이라고 잡았고 나머지 실제로 1, 2, 3, 4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P는 5구나. P가 5라는 거 아니까 완전히 뭐가 뻥 뚫리는 기분 느낌이죠. 완전히 숫자가 나와버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A1의 값을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이해 됐나요? 자, 여기서 질문 주관식에서 20번은요? 20번부터 보면 되겠죠? 선생님 20번에 가 있잖아요. 20번에 가 어디서 봤지 않아요? 221이요? 아니요. 아, 이런 문제요? 네, 있었어요. 우리 거기에요. 네네. 그쵸? 네. 아, 그래서 설명을 네 했는데 아무래도 기억도 숫자만 바뀌거나 분위기가 바뀌어도 다른 느낌처럼 들리죠. 사실 20번이 최근에 풀었던 몇 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네, 요 값이 존재한다의 의미를 그때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얘가 존재한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알 수 있는 사실은 f의 0값이 얼마?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보면은 도함수의 값이 음수가 돼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는 좌우극한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 나눠서 보는데 0 플러스하고 0 마이너스 나눠서 보게 되면은 이 fx가 1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라면은 이거 절대값이 없었다라면 f'x잖아. f'1이잖아요. 절대값이 없었다라면 f'1인데 이것이 절대값이 씌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 미분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f1 값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원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다면 좌는 1보다 작아버리고 우는 1보다 커버리니까 이것의 부호가 바뀌어요. 이것의 부호가 바뀌는데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 값이 같다는 뜻이고 그 값은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0이 돼야 됩니다. 0이.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얘가 값이 존재하려면 f' 얼마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해되니? 네. 아니면 직접 다 해봐야 되는데 다 해보려면은 이제 다 써봐야겠죠. x가 0 플러스일 때 다 써보고 0 마이너스 다 써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얘는 절대값이 없었다면 도함수인 미분계수인데 그 미분계수의 좌우가 서로 같은 상황, 절대값을 씌웠을 때 상황도 같은 상황이니까 다음과 같이 돼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3차 함수이고 최고차 함계수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3차 함수의 미정계수는 꽤나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x의 세제곱이고 2차 항의 계수는 알 길이 없지만 이 친구는 누구의 계수였죠? 1차 항의 계수였고 얘는 상수항이었으니까 fx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미정계수가 우리한테 하나밖에 없는 상태.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부등식은 x 곱해서 10만 정리하면 될 테니까 x의 4제곱에 플러스 ax 세제곱에 플러스 x가 항상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x보다 커야 되고 얘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약분시키고 x의 4제곱에 플러스 ax의 세제곱에
플러스 4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x의 제곱 양변 나눠도 상관없죠. 양변 x의 제곱으로 나눠도 됩니다. 4차함수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x의 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너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묶어도 상관없죠. 묶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거 0이나 양수니까 항상 식이 성립. 그래서 네가 항상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구나.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16이 0보다 작거나 같고 a는 그래서 얼마와 얼마 사이? 마이너스 4와 4 사이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f5 값은 125에 플러스 25a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a 값이 클수록 값은 커지겠네요. 그래서 a가 뭐일 때 가장 큰? 4일 때 가장 큰 값을 갖게 되어서 125 플러스 얼마? 100 플러스 1입니다. 226이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첫 번째 가조건을 해석하는 게 관건이었던 문제였어요. 가조건을 해석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좀 빨리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들도 어쨌든 시간 남으면 앞에 있는 문제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도 볼게요. 21번 네, 좌표를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프 다 나와 있고요. 다 표현됐습니다. 5A 대 5B가 나왔어요. 5A 대 루트 3 5B가 루트 19니까 오케이. 루트 3K 루트 19K 그럼 제 AB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 몇 K죠? 4K 맞아요? 네.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도형을 볼 때 중요한 점만 보는 겁니다. 직각인 것만 보고 진행을 하죠. 우리는 뭘 아냐면 기울기를 압니다. 이 친구의 기울기가 루트 3이에요. 그 말은 특수각이라는 뜻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특수각이에요.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도형을 볼게요. 특수각인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끄집어낼게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특수각인 걸 이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60도예요. 여기는 직각이고요.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K가 되고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3K가 돼요. 되었나요? 자, 근데 저기 직각을 이용해야 돼요. 여기가 60도라는 보장은 전혀 없죠. 그쵸? 이 각을 쓸 수는 없고 저 직각을 이용해야 되니까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보조점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30 여기 또한 60이 되어서 역시 변의 길이 2K 2루트 3K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있죠. 이 길이는 2루트 3K에서 2분의 루트 3K를 빼면 됩니다. 2분의 4K에서 빼니까 2분의 3루트 3K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2K에서
2분의 3K를 더하면 돼요. 2분의 7K. 이렇게 한 이유는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좌표 설정할게요. 이제 이 점의 좌표는 여기가 0,0이었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 컴마 2분의 3K가 되고, 이 점의 좌표는 원점이었으니까 2분의 루트 3K, 컴마 2분의 7K가 됩니다. 2분의 루트 3루트 3K, 컴마 2분의 7K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좌표를 저기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서 연립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점 A로 식을 만들면 대입하니까 2분의 3K는 여기다 대입할 거야. 여기다가 이 점 대입할 거야. A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루트 3K 마이너스 1이 되고, 점 B로 식을 세우자. 점 B는 여기에다 대입할 거야. 누구를? 이 B를. 그러면 Y값은 2분의 7K는 A에 2분의 3루트 3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되나요? 연립할 거, 연립. AK를 없앱시다. 자료 썼나요? 네, 저도 썼겠죠? 오케이. A의 루트 3K를 없애려고 하겠습니다. 1 이항시키고 2분의 3K 플러스 이항시키면 A의 루트 3K, 여기다 1을 이항시키면 2분의 7K 플러스 1은 A의 2분의 3 루트 3K. 위식과 아래식을 똑같이 맞추려고 위식에다가는 세제곱을 할게요. 아래식에다가는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3루트 3K, A의 3루트 3K 똑같아졌으니까 오케이. 2분의 3K의 플러스 1의 세제곱과 2분의 7K의 플러스 1의 제곱이 같다. 이쯤 됐으면 적당한 K 넣어서 K를 찾는 게 더 빠릅니다. K는 2에 대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K에다 그래서 2를 넣어볼까요? 4의 세제곱, 8의 제곱 같네요. 찾았네요. K가 2입니다. 그래서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AB의 길이는 여기가 AB의 길이, 여기가 AB의 길이 4K, 4K가 되니까 8입니다. 이해돼요? 어쨌든 저기 있는 여기 있는 놈의 좌표들을 구해서 식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도와줄까요? 혹시 좌표 다르게 잡아보신 분? 찍어서 맞췄어요. 예? 찍어서 맞췄어요. 눈으로 봐가지고 저거 4K니까 대충 2배에서 찍어서 맞췄어요. 오. 한성지군의 특기 강조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볼게요. 뒤에 영상 좀 끊어주시고요.